안녕하세요. 즐거운 문화읽기 박성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씨.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일상에 별일 없으세요? 이런 인사도 잘 많이 하죠. 그리고 잘 별일 없어야죠. 근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뭔가 별일 없는 단조로운 일상에 매몰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면 그렇죠. 뭔가 재미있는 일 없을까 궁리도 하곤 그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일을 만들어내야죠.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있는 거겠죠. 윤리위원회 정말 물륜이 통과될 수 있을까 고민. 예,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고운 빛깔들, 파격적인 듯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배치들, 그리고 그 빛깔과 형태를 이어주는 정교한 바느질. 우리 전통 자수와 조각보는 언제나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오늘날 예술의 차원에서 사랑받는 이 자수와 조각보가 그저 하찮고 흔한 여연집 살림살이로 폄하되던 시절이 있었다. 일찍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평생에 걸쳐 전통 자수의 가치를 복원시켜낸 사람이 바로 사전자수박물관 허동화 관장이다. 실처럼 구불구불한 논밭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전자수박물관. 50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는 허동화 관장이 40여 년간 모아온 천여 점의 자수작품 중 일부가 정갈하게 전시돼 있다. 스스로는 자기가 남긴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남성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보고 또 그렇게 무슨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온 세계 세상에 알리는 의미에서 저는 여성의 행동보다 제가 하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작은 무료 입장 박물관에서 관람객은 무엇을 얻어서 돌아갈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그 박물관이 있는 것도 참 경이로운 일이고요. 또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 무척 힘든 일인 것 같은데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는 거죠. 단순히 자수작품과 조각보를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동화 관장은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을 적극적으로 꾸준히 펼쳐왔다. 우리말과 외국어로 된 수많은 저서들을 펴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외국의 주요 전시 공간에서 우리 자수와 보자기 전시회를 가진 것이 수십 차례.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이제 외국에선 보자기라는 우리말이 고유명사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보자기는 영어로는 에핑크라우스, 일본말로는 프로시기 그런 다 명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제치고 온 세계가 보자기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동 작가가 여기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자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명성은 세계를 한 바퀴 돌아 북한에까지 전해졌을 정도. 어디 갔어요? 허동화 관장의 명예가 오롯이 그만의 것이 아니다. 부인 박영숙 여사는 남편의 수집 작업과 박물관 운영에 있어 평생 실질적인 책임을 떠맡아 왔다. 부인이 없었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일. 구매 담당자 이쪽엔 벽의 주인 좋죠? 이게 한국의 보자기 문화랍니다. 이거 볼 때마다 참 돈이 많이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좀 저기 하죠. 근데 둘이 다 수집을 하면 그 폐가 망신할 거고 또 둘이 다 돈만 벌면 그것도 또 문화가 없을 것이고. 문화가 없을 거고 뭐 그래서 잘 배분이 됐다 그랬어요. 치과 의사인 박영숙 여사의 예술적 안목과 감각도 자수 전문가 남편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 그야말로 부창부수격이다. 많은 연구 끝에 이렇게 예쁘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저렇게 딱 하면서. 솜씨와 안목을 갖춘 부부가 사는 집 구석구석에는 두 사람의 세심한 손길이 스며있다. 커튼이며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쓰는 두 부부. 특히 박영숙 여사의 손바느질 솜씨는 전통을 응용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자랑한다. 이걸 하기 시작하면 날 돌보지도 않고 며칠 밤을 세운단 말이야. 영남대학에 초청 강연회를 갔는데 그 내빈 중에 귀부인협회 내옆 자리에 앉았는데 이 치마를 입고 있어요. 이 치마가 예쁘다고 내가 이렇게 좀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드릴까요? 그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 그분이 없어졌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치마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나한테 주겠다는 거야. 허 관장이 울산에 무슨 여사의 치마를 벗겼다. 그래가지고 스캔들이 되어가지고 한참 뭐 재미있게 웃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가난의 상징이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입었고 지금은 부의 상징이 됐지. 작품을 이제 의상으로 입으니까. 평생 수집가로 연구자로 살아온 허동화 관장이 지난 90년대 초부터는 직접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현대에 와서 쓸모가 없어진 농기구와 미니예품을 조합해서 새로운 조형물을 만드는 것.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새로 시작한 예술 창작의 길이다. 저건 내 자화상. 자화상에다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돈이 많아서 수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전혀 그게. 그걸 이해를 못해. 무슨 이렇게 뭐 도락이나 하는 줄로 내가. 근데 최근에 한 30년이 지나니까 그 사실이 이제 외국의 그 소문이 다시 돌아 들어오더라고. 요새 와서 우리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요. 허 관장은 모아온 유물들을 부인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소수밖에 못 보고 국립박물관에 가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700개면은 무게가 굉장합니다. 무게니까. 우리가 압사당하기 전에 가져가라. 고맙다. 농담을 했더니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니 국립박물관에 자기 이름이 턱 걸리는 거 좋은 거니? 그러세요? 저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좋아하네요.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 많았어요. 허동화 관장이 9월에 있을 전시회 준비로 경기도 박물관을 찾았다. 사전자수 박물관의 중요한 소장품이 다 전시되고 허동화 관장이 만든 조형 예술 작품들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라 미리 준비할 일과 거쳐야 할 절차가 녹록지 않다. 오늘은 영상 자료를 위한 사진 촬영이 있다. 전통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더 새롭게 보여주려는 고민의 결과라고나 할까. 세기를 넘어 전해 내려온 옛것들이 가장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예술의 역설. 수집가에겐 모든 소장품들이 값지다. 병품 한 점을 손에 넣기 위해 10년 정성을 들인 적도 있으니 명절 때 같은데 모포하고 소고기하고를 사가지고 10년간 찾아갔어요. 뭐 느끼죠 다. 병품을 달라는 느낌이고 저건 또 팔라는 그런 느낌인데 일체 얘기를 안 하고 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10년쯤에 지쳐가지고 일단 찾아가는 걸 인사를 중단했어요. 그랬는데 하루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서. 근데 그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걸 팔라 대전에 왔는데 지금도 필요하면 내려와 보라. 내려가서 10년이 걸렸는데 집 밖에서 보는 식구의 얼굴이 낯설듯 밖에서 만나는 자신의 소장품도 새삼스럽게 더욱 고와 보이는 것일까. 어쩌면 소장품의 수가 수천 점이 넘어가도 그 작품 하나하나의 아름다움과 의미는 비할 수 없이 절대적이라서 허동화 관장의 열정이 오히려 날마다 새로운지도 모른다. 옛 여인들은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입는 사람의 행복과 장수를 기원하면서 한 땀 한 땀 수를 넣고 조각을 이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옛 여인의 그런 지극한 정성이 아니었을까. 조각처럼 짧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린이가 이걸 이어서 큰 옷이 만들어진 것처럼 조각조각난 생명을 이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이 조각옷을 입혔다고 봐야 된다. 외국에서 전시를 하고 나면 반드시 입고 갔던 한복을 벗어 그곳에 기증하면서 우리의 것을 알리는 허동화 관장. 그는 이 즈음에도 해외에서 연설을 할 일이 있으면 벅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정말 좋은 조상을 만나가지고 문화를 들고 갔기 때문에 모여드는 건데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옆에서 보지만 나는 말을 제대로 해본 일이 없어요. 너무 감동스러워 밤다 운다고 내가 인사도 못하고 우리 집 하나가 내려온다. 실처럼 구불구불한 논과 밭에서 뛰놀던 사내아이가
실과 비단으로 밭을 일구고 열매를 거두는 어른이 됐다. 사전자수 박물관에 가면 누구나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보자기 그러면 어릴 때 그 가방에 싸고 다니는 도시락 보자기 있죠. 왜 반찬 국물 묻어 있는 그 보자기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허동화 원장님 그 일찍부터 그 보자기 자수의 아름다움에 즐거움을 느끼시고 그 수집을 시작하셨다는 사실 참 놀랍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리고 그 색깔 좀 보세요. 이렇게 조각조각 하나씩 요 다음에 무슨 색깔일까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탄이 절로 나와요. 우리의 그 문화 요소들 보면 사실 지금 봐도 깜짝 놀랄 게 많죠. 그 옛날 저 민화 같은 거 보면 정말 피카소가 보고 놀랐을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그것을 만들었을 그 어머니와 할머니들의 그 마음씨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각보 같은 거 그냥 한 면으로 이렇게 하고 면 처리 한 4면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조각조각 다 이으실 때 그걸 할 때 그 마음, 또 다듬이또를 하면서 그냥 이 다듬이만 하시는 겁니까? 또 우리 서방님 뭐 우리 아들 잘 읽고 잘 자래 이런 거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정성,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한 예술적인 어떤 의욕 같은 요소거든요. 그런 걸 보고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놀랐던 게 허동화 관장님 상당히 이력이 독특하시더라고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6.25 참전용사세요. 그래서 군 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평범한 직장 생활 하셨더군요. 근데 그런 분이 이렇게 갑자기 규방 공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예술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허 관장님이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추진력이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규방 공예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리나 이렇게 뉴욕이나 LA 그런 데서 전시회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일본의 이제 우키오의 채색판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유럽에 전해지면서 유럽 인상파나 이렇게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우리가 이제 몬드리안보다 먼저 나왔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게 전해졌더라면 몬드리안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추상화를 그렸다고 그러면 더 좀 멋있는 그림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허동화 관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이 있고 이제 평범한 작품이 있고, 근데 명품을 그냥 이렇게 딱지로만, 그러니까 그냥 명품 딱지, 그러니까 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것으로 이렇게 흡족해하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원시 공예품이든 민속 공예품이든 하여간 명품이라는 딱지가 붙고, 그리고 그걸 집에 드러나서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해하는 어떤 그런 명품 풍조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서, 이건 선생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쓰는 이런 공예 같은 거,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활하고 같이 했다는 게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뭐 옛날 걸 재현해서 그대로 카피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그건 맛이 없는 그런 공예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절구 같은 거, 뭐 다듬이도 저런 걸 암만 집에서 놔봤자 우리 가옥이나 우리 생활하고 괴리돼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물건이 돼버린다.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동화 관장님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나서서 우리 규방 공예나 이제 이런 보자기 같은 거를 이렇게 재조명해 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 농가 소득원도 되고 이렇게 참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게 좀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또 중국 자수를 수입해서 이렇게 또 우리 것이냐 이렇게 판매하는 좀 문제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제주는 허동화 관장님이 넘었는데 저는 이렇게 중국 사람이 보는 좀 이렇게 좀 좋지 않는. 저는 근데 허동화 관장님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기 남성 게스트들과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데,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예쁘다 아름답다 그 규방 공예품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저걸 만들면서 여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시집살이 노래 이제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귀 먹어서 3년이요, 눈 어두워 3년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쇠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폭붙이 행주치마, 콧물받기 다 젖었네. 그러니까 그거 한 땀 한 땀 뜨면서, 그리고 뭐 다듬이질 하면서 거기에 한숨이면 눈물이면 다 이렇게 스며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자, 이 모든 예술은 우리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건데, 멋진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 또한 또 삶의 한 보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허동화 관장님의 이 소장품 전시회가 9월 중에 2군데에서 크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책도 나오신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허동화 관장님의 소장품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하고 바랍니다.